안녕하십니까. 대의원 박현용 인사드립니다.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조합장 해임 그리고 사업 지원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팩트 요약입니다. 첫째, 조합장 해임과 사업 지원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합장이 해임되어도 시공사 관련 업무는 공백 없이 진행됩니다. 둘째, 룰이 공정하지 않다면 메이저 시공사는 오지 않습니다. 새 시공사 입찰을 위해서라도 조합장 해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조합정상허위원회는 인물, 자력, 능력 등의 출발부터 다릅니다. 들어가는 말에 앞서 조합장님께서 북구청 직원에게 했던 그 유명한 우리 구역의 관리 처분인가는 언제 나는지 아느냐 라는 몸풀기 질문 아시죠? 그것처럼 저도 조합장님께 몸풀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신뢰란 무엇일까요? 신뢰란 조합장님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 업체에서 영상을 만들고 얼굴을 공개하고 대본을 육성으로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프로그램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 어떤 업체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체의 금전적 지원도 없고 그 어떤 이권도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장 해임으로 2년의 사업 지연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합장 해임과 사업 지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정관 16도 6항에 의하면 최연장자 이사님 주도 아래 시공사 선정 총회, 가계약 등 시공사 관련 모든 업무는 공백 없이 진행되며 이사 중 최연장자가 조합장 대행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즉, 조합장 해임으로 인한 사업 공백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조합장 해임으로 사업이 2년간 지연된 사실이 있지 않나요? 이번 해임은 지난 시공사 주도의 못된 해임과는 다릅니다. 지난 시공사 주도의 해임은 임원 전원을 해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어떤 임원도 없었으며 그로 인해 사업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임원 전원 해임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는 너무 큰 손해를 입힌 해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임은 다릅니다. 사업 진행을 위한 임원을 남긴 해임이며 따라서 사업 공백은 없습니다. 그럼 조합장이 해임되면 이전과 같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보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땐 어떤 임원도 없는 상태라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보내줬지만 이번 해임은 정관에 의해 최연장자 이사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전 직무대행자와 다르게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조합장 해임과 사업 진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 지원 걱정 없이 조합원 여러분들은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합장인가? 가족 경영에 문제점은 없는가? 결탁은 없는가? 등의 조합장의 도덕성 및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만 판단하셔서 이번 해임 총회에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공사 입찰 여부와 관련된 사업 지원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 시공사는 올까요? 메이저 시공사가 입찰을 하고 경쟁 입찰이 발생하고 누더기 제안서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서가 온다면 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의 일정 그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 새 시공사가 올까요? 또 누더기 입찰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올까요? 먼저 반대로 제가 조합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합은 공정하나요? 현장 설명회 후 25일 입찰 마감. 새 시공사는 오라는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오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였을까요? 25일은 원래 조합안을 기준으로 했으며 참고로 서울시는 내역 입찰의 경우 45일의 시간을 줍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시공사라면 통양동에 입찰을 하시겠나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위의 질문들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새 시공사는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입찰 지침서가 누더기인데
그들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입찰지침서 내용보다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올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제안은 누더기 입찰지침서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새 시공사가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합에 대한 신뢰, 명확한 홍보 지침, 충분한 입찰 준비 시간, 시공사 선정 후에 조합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관련 협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조건들 우리 조합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광천동은 메이저 3대장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이유. 과연 광천동과 우리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광천동과 우리의 조합이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새 시공사가 오지 않고 시공사의 제안이 엉망이라면 우리는 사업 지연이 되더라도 이번 입찰을 무효하고 새 입찰 지침서를 만들어 새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컨소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시는 사업 지연은 조합장 해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엉망으로 만든 입찰 지침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조합장이 엉망으로 만든 일정 때문에 메이저 시공사가 입찰하지 않는다면 다시 메이저 시공사에게 입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사회,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엉터리 입찰 지침서 때문에 엉터리 제안이 오면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엉터리 일정 때문에 메이저 시공사가 오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 지연의 주범은 바로 조합장입니다. 새 시공사가 올까요? 누더기 입찰 지침서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좋은 제안을 할까요? 새 시공사가 오지 않을 것 같다면 조합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엉터리 입찰 지침서 때문에 엉터리 제안이 올 것 같다면 조합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조합장 해임은 사업 지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 지연은 오직 이미 조합장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입찰 지침서를 수정할 때 엉망인 입찰 일정 때문에 메이저 시공사가 오지 않을 때 발생할 뿐입니다. 즉 조합장이 사업 지연의 주범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디라도 가는 시공사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편파적인 조합 운영으로 그들이 올 수 없게 만든 현 조합이 잘못이 분명합니다. 새 시공사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누더기 입찰 지침서 때문에 엉망인 제안이 올까 걱정이시다면 현 조합장은 해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공사가 오면 조합은 문제가 조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선 전 조합장의 700억 사수는 당선 후 돌변했고 당선 전 조합장의 하이엔드는 당선 후 컨소 허용으로 돌변했습니다. 시공사도 이와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 전에 시공사의 좋은 제안들이 현 조합장 아래에서는 선정 후에 돌변으로 바뀝니다. 홍보요원을 써서 700억 반환을 90%로 통과신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하이엔드 제안은 없어질 것이며 이사비 5천만 원 등의 공약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조합장의 돌변, 그리고 시공사의 돌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으신가요? 현 조합 체제에서는 그 어떤 제안도 믿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좋은 제안도 실제에서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조합 정상화위원회가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재 조합장의 해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상화위원회의 승리와 관련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현재 가장 큰 걱정처럼 특정 시공사 컨소 입찰 및 새로운 시공사가 오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임은 큰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회사는 플러스를 내지 못한 사장과 직원은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 시공사 입찰에 실패해서 우리 재산에 플러스를 내지 못한 조합장은 잘라야 합니다. 심지어 결탁과 가족 경영 등으로 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둘째,
메이저 시공사 경쟁 입찰이 벌어질 때입니다. 시공사의 입찰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시공사가 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 메이저 시공사가 오면 분명 그 시공사의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통양동을 어지럽힌 시공사의 응징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메이저 시공사가 승리하면 적어도 논란의 철거 업체는 아웃되며 우리가 걱정하는 각종 결탁의 고리들은 많이 끊어지고 현 조합장은 어떤 업체의 도움 없이 검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르, 저는 조합정상허위원회가 승리한다고 확신합니다. 조합정상허위원회에 많은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조합정상허위원회의 비전 제시입니다. 한마디로 자력으로 형성된 똑똑한 조합이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적인 비전은 입찰지침서 수정, 업체 결탁 근절, 특정 시공사를 밀어주는 것 대신 공정함으로 메이저 시공사 경쟁 입찰 유도, 홍보요원 등을 통한 조합장 의견 관철 대신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물이 다릅니다. 조합정상허위원회 사무실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다른 인품과 격도가 있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통양동은 2번의 내공을 통해 껍데기와 알맹이가 가려졌습니다.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력. 지금까지는 모두 특정 업체 혹은 특정 시공사에 의한 세력이 조합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결탁의 문제와 바지 조합장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정상허위원회는 그 어떤 업체의 지원도 없이 조합원님들의 자발적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체의 도움 없이 만들어진 조합원 자력으로 세워진 첫 조합이 바른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대리 종분을 전제로 한 젊은 친구들 주도로 소식지도 만들어지고 카톡방도 조합원 인증의 새로운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 홍보요원 및 시공사 직원들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아내는 시스템도 완비되고 어르신들과 젊은 친구들이 소통하는 기회도 많아져서 서로를 존중하며 더 바르게 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요원 활동비는 줄이고 그 대신 조합원의 직찬비를 늘리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 운동도 진행 중이며 동시에 어르신들의 전자투표 참여 방법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조합정상허위원회는 인물, 능력, 자력, 시스템 등이 본질적으로 현 조합과는 다릅니다. 자력으로 형성된 똑똑한 조합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조합보다 더 바르게, 현 조합보다 더 빠르게, 현 조합보다 더 일 잘하는 조합정상허위원회의 모습 기대 부탁드립니다.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현 조합장과 조합정상허위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광주 1등의 자부심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